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카렌 교회와 한국 교회의 관계를 이제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서 그 19세기에 있었던 카렌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는 한국에는 개신교가 거의 없었던 시대였죠. 그 당시에 카렌 교회가 어떻는지를 알아보는 것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1828년도에 고사뷰라고 하는 카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때가 처음으로 카렌을 가운데 예수를 믿은 것이죠. 그리고 1843년도에 이 처음 믿은 이 카렌 고사뷰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대의 책이 나온 거죠. 그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계 선교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효율적으로 사역하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사뷰가 예수 믿은 지 12년 뒤인 1840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43년에 책이 나왔는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선교지라고 하는 표현을 당시 선교사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도는 스스로 했고 그 초기부터 훈련받고 그 사역이 결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1829년 이후에 이 고사비루아가 하는 사람과 그 동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자전 다음에 그 자신학화의 일부까지 되어졌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엄청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방법들이 좀 흥미로운데요. 사실 그는 성경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국 카렌으로 성경이 다 번역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는 버마를 좀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버마 성경을 봤는데, 그가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은 그 당시 그들에게 전해 오르는 전통 설화와 성경의 이야기를 서로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의 전통적인 이야기가 별로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전도의 자신학화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1840년에 세상을 떴는데 대부분이 사람들, 그 당시 127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님, 버마의 선교사님이 40년의 사역을 하면서 100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는데 이분은 12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1000명이 넘는 개종자가 얻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은 선교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이는 버마를 넘어서 태국으로 왔어요. 물론 태국에 있는 카렌에게 복음을 전도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태국에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태국이 사이암이랬는데 사이암하고 미얀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미얀마에서 온 이 고사뷰 교인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놀랍고, 1840년에 양과 질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역이 했다고 선교사들이 그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특히 자립을 잘했는데 그 자립을 잘할 수 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미국 침례교회에서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선교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1840년에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에봇 엘리야인데, 이분이 1840년에 미국을 떠나고 가면서 쓴 글에 보면 내가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를 소망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30세밖에 안 됐던 사람이 참 예언적인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현지 교회에게 격려하고 안내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카렌 침례총회는 자립하게 됐다라는 게 미국 침례교 그 선교사들의 판단이거든요. 이것은 선교사가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창자가 돼야 되는데 현지 분들이 못 보는 것. 우리 카렌 같은 경우는 자립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자립을 가르쳤다는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이 1843년에 이 그 고사뷰라는 사람의 책 이름이 The Karen Apostle 고사뷰예요. 카렌 아포스트라고 했습니다. 보통 그 아포스트라는 것은 최초의 선교사에게 붙이는 이름인 것 같은데 미국은 선교사에게 붙인 게 아니라 최초의 교인에게 붙였다는 면에서 특이합니다. 그만큼 선교사님들이 그 우리 카렌 분을 존경했다는 것이죠. 19세기 중반에 월등히 앞선 미국의 교인 선교사님들이 카렌 교인을 이렇게 봤다는 것은 참 놀라운 자세인 것 같아요.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1846년에 스스로 건축을 하였고 또 목회자들을 스스로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 지도자들은 자립을 스스로 강조를 했어요. 1845년도에 이제 신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1853년이 돼야 카렌 성경이 번역이 완료됐는데 그 이전에 지도자 훈련을 했다는 것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185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10월 24일 날 그 바테인이라고 하는 지방에 지금은 바테인, 그 당시에는 바세이님, 버스라 그러는데 버시라고 하는 지방회가 모여서 우리는 자립을 선포한다. 더 이상 서양 선교사로부터 목회자, 목사, 전도인의 사역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당시 약 800여 명의 교인들 또 40여 명의 설교가 그다음에 4-5명의 선교사가 모였는데 그 에보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갖고 있던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1840년에 나는 이제 스스로 서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한다고 했는데 14년 뒤에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그 지방회를 선포한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1883년도에 그 책이 하나 마련됐는데 Self-Support Illustrated in the History of the Batein Karen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자료에 보면은 물론 영어로 된 자료인데 그 얼마나 교회가 잘 자립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1858년도는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북부의 아쌈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당시 목표는 그쪽에 카렌이 있다는 소식 들고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것이죠. 타민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1858년도에 파송됐다는 게 놀라워요. 1860년에 리버풀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국제 선교대회였는데 대부분이 영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였고 이제 미국 분도 몇 분이 참석을 했는데 305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자치 제갑하는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사역자 지원, 학교 사역, 교회 사역을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309페이지에 카렌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선교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선교 대회에서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1860년에요. 헨리 벤이라고 하는 토착계 지도자가 그 카렌 교회를 소개합니다. 1861년도에 그의 그 Organization of the Native Church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세 군데 교회를 예를 듭니다. 그 자립하는 교회, 아르메니안, 마다가스카 그리고 카렌족인데 이 세계적으로 토착교회,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에 영향을 미친 헨리 벤이 카렌을 알고 있었고 1861년에 소개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862년에 보면 카렌에서의 그 자립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바테인 노예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63년도에 카렌 침례 교회가 태국의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결의하고 참여를 시도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1863년도에 이웃 국가에 있는 카렌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1869년도에 루푸스 앤더슨이라는 또 다른 그 토착교회의 지도, 자립자치자전하는 이 지도자가 또 카렌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Foreign Missions라고 하는 데서 카렌 교회를 언급을 해요. 가장 성공적인 사역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깔라라고 하는 이분을 사도적인 사역자라고 평가를 하죠. 이 세계적인 이 토착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카렌 교회를 19세기 중반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1876년에 보면 카렌 침례교회는 친일한 지역으로 사역을 확대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했죠. 현재 약 40만 명이 되는 교인을 보유한 교회인데 이 카렌 교회가 여기다가 선교사를 파송하죠. 사실은 이제 미얀마 교회 확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카렌 침례 교회이죠. 1876년에 보면 정부 당국자, 그 당시 정부 당국자라는 것은 영국의 행정 관료인데 이분이 카렌 교회를 평가할 때 자치, 자립, 자전한이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속 그 관료들도 카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77년에 보면 그 선교학 관련해 카렌 교회가 여러 군데에서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민디아 이반제리칼 리뷰라는 데 1878년도 책인데 거기에 Self-supporting among the Batean Karen Christian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카펜터라고 하는 선교사가 요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 1854년도에 카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스스로 자리를 선포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78년도에 그 런던에서 선교 대회했을 때 거기서도 아주 토착적인 교회이고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9년도에 그 다시 한번 인디아 인자클 리뷰에서 그 카렌이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880년에 이 그 프로테스탄트 포린 미션이라고 하는 이 그 책에서 카렌이 개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지역 중 하나로 카렌 침례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원인은 현지인들과 국가적인 도움이라고 했는데 본래 독일어 책인데 영어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어 자료에도 카렌 교회가 소개가 됐습니다. 다음에 1883년도에 아까 설명드린 건데 세계 최초의 자립교회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립교회라는 건 한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 단위별로 자립했다는 것이죠. 이름이 Self-supporting University in History of Batean Karen Missions from 1840년부터 1880년까지 그 당시 카렌 선교였던 카펜터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에보시라는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자립 선교의 주창자였죠. 이분을 중심으로 했지만 그 선교사의 제안과 생각 그리고 그걸 따르는 교인들 또 그걸 계승한 선교사들이 합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없을 때 1883년도에 그 자립하는 교회로 된 책이 나왔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1888년도 런던 미션 컨퍼런스에는 이 토착교회로 소개가 되는데 이 19세기 최대 초교파 국제 선교 대회라고 얘기합니다. 참석자가 1856명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카렌 교회는 자립자치자전은 물론 선교하는 좋은 교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에큐메니컬 미션 컨퍼런스가 뉴욕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제 정말 큰 대회였습니다. 3,200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서도 카렌 교회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언더우드가 선교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한국 교회도 소개하는데 바로 같이 하는 구조로 선교됐는데 아마 이게 한국 교회와 카렌 교회가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조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거의 모습을 보면 참 카렌 교회는 19세기 정말 훌륭한
자립자치자단은 교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본이 되는 선교지 교회 하나였다. 자립자치자단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19세기의 카렌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일부가 선교주로 여기는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선교의 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잠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